교착 상태 예방도, 교착 상태 회피도 너무 과도하다 싶어서 세 번째 제공되어지는 방법으로는 교착 상태 발생을 그냥 허용해버리자라는 거예요. 다만 교착 상태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교착 상태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해보면, 그리고 그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착 상태 탐지라는 방법은 앞서서 살펴봤던 교착 상태 예방이나 회피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교착 상태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교착 상태 발생 여부를 확인을 하고 교착 상태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 적절한 복구 기법을 통해서 교착 상태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처리 과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교착 상태 탐지 알고리즘을 살펴봅시다. 각각의 자원 유형마다 인스턴스가 하나인 경우를 가정을 해봅시다. 보통 대기 그래프라고 해서 앞서서 살펴봤던 자원 할당 그래프를 살짝 변형한 형태로 기술이 되어집니다. 현재 이런 자원 할당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자원 유형 노드들을 제거한 형태로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을 나타내게 될 거예요. P2는 R3에게 요청을 했지만 R3는 P5에게 할당되어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하면 얘네들이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자원 유형 노드를 제거하고 P2에서 P5에게 직접 간선을 연결한 형태로 구성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즉 프로세스 I에서 프로세스 J로 향하는 화살표는 프로세스 I는 프로세스 J가 끝나기를 기다린다라는 상황을 나타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래프 안에 현재 사이클이 존재하는지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호출을 해서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어지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자, 반면에 각각의 자원 유형마다 여러 개의 인스턴스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한 탐지 알고리즘이 필요하겠죠. 앞서 살펴봤던 은행가 알고리즘처럼 available이라는 각 유형당 가용 자원의 개수를 담고 있는 m개짜리 벡터를 하나 둘 것이고, allocation이라는 또 각각의 프로세스에게 몇 개의 자원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행렬, 그리고 request라는 각 프로세스가 현재 요청 중인 자원의 개수를 나타낼 수 있는 행렬을 둘 것이에요. 그래서 탐지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처리가 되어지는데, 역시 work라는 길이가 m인 벡터와 finish라는 길이가 n인 벡터를 두어서 현재 n개의 프로세스가 m개의 자원들을 공유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에요. work라는 벡터의 초기 값은 available 값으로 설정이 되어질 것이고, 만약에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자원의 할당 개수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즉 자원을 이미 할당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finish 배열의 요소값을 false로 설정을 할 거예요. 뭔가 자원을 갖고 있으니까 교착 상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어떠한 자원도 할당을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공유 자원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현재 순간에는 교착 상태에 관여되어질 일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inish라는 배열의 자신의 요소에 대한 값을 true로 초기화해주면 될 것입니다. 즉 교착 상태가 일어났는지 탐지할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2단계를 보면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해야 할 각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요청 수가 현재 할당해 줄 수 있는 수보다 더 작거나 같은 애들 위주로 먼저 찾아가지고서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를 해 나가는 거죠. 처리가 끝나고 나면 현재 그 I번째 처리가 끝난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자원들을 반납받아 가지고서 다음번 처리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반복해 나갈 것이고, 모든 요소에 대해서 finish라는 배열 요소가 false가 아니거나, 다시 말해서 모든 요소에 대한 처리가 끝났거나, 혹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없다라고 한다면, 즉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보다 더 적은 수의 요청을 갖는 프로세스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4번 항목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때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탐지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뒤에 예를 가지고서 살펴봅시다. 현재 5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3 종류의 자원 유형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각각 A, B, C라는 자원의 최대 개수는 7개, 2개, 6개 되어 있고 시각 T0에서 각 프로세스에게 할당되어진 자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요청들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행렬의 형태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현재 상태에서 사용 가능한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즉 5개의 프로세스들에게 자원들이 이렇게 할당되어졌고 추가적으로 이런 요청들을 처리해 갈 때 현재 시스템에서 교착 상태가 발생하는지를 탐지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탐지 알고리즘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work라는 벡터와 finish라는 벡터를 준비를 해봅니다. work라는 벡터는 available이라는 벡터의 값과 똑같은 값으로 초기화하고 finish라는 벡터는 앞서서 살펴봤듯이 각각의 프로세스별로 하나의 자원도 할당받지 않은 부분만 true 값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지금은 5개의 프로세스가 모두 다 최소 하나 이상의 자원들을 할당받았으니까 교착 상태 발생에 관여할 수 있어서 검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 다 false의 초기값으로 초기화를 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finish라는 요소가 false인 항목 중에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work보다 더 작거나 같은 요청을 갖고 있는 애들을 먼저 찾아보게 될 거예요. 현재 P0 입장에서 보면 추가되어지는 자원들이 필요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달라고 해도 내가 줄 자원도 없어요. 하지만 P0는 추가의 자원을 받지 않더라도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먼저 P0가 처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P0는 주어진 일을 다 수행을 하고 나서 기할당받고 있는 B라는 자원을 반납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용 자원이 B가 하나 늘어나게 되고 P0에 대한 처리는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P0를 제일 처음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P1을 살펴봅시다. 자, P1은 필요로 하는 자원이 A와 C가 각각 2개씩 필요한데 A도 C도 줄 자원이 없죠. 그러면 P1은 현재 순서에서 처리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고 P2 입장에서 보면 P2 역시 요청되어지는 자원은 없네요. 그러면 바로 P2는 수행되어지고 P2가 할당받은 자원들을 수행을 끝마치면서 반납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가용 자원이 313 형태로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다음 요청 P3에 대한 요청 살펴보면 P3는 A라는 자원을 하나 더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할당 가능한 자원들의 충분한 수가 있으니까 P3는 세 번째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P3가 끝나면서 P3가 할당받은 E121이라는 자원을 반납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가용 자원은 524 형태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이 뭐 남았어요? P1과 P4가 남았죠. P1에 대한 처리를 혹은 P4에 대한 처리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어요. P1부터 했다 칩시다. 자, 그럼 P1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요청하는 A와 C를 각각 2개씩 더 요청받아 가지고서 주어진 일을 수행을 하고 기할당받은 자원 2개를 반납해주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P4에 대한 내용을 처리해주게 되어지면 역시 필요로 하는 C 자원 2개를 더 할당받아서 일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일을 끝마치면서 2개의 자원을 반납해주면 최종적으로 전체 자원의 개수만큼 남아있는 형태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처리가 끝난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대로 프로세스들이 일을 처리를 해나갈 수 있고, 결과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충분히 할당받아서 일을 끝까지 마칠 수 있다라는, 즉 현재 상태에서 교착 상태는 발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이상 자원을 할당해 줄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없는데 처리가 안 끝난 프로세스가 하나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교착 상태가 발생했다라고 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상과 같이 탐지 알고리즘은 은행가 알고리즘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은행가 알고리즘은 최대 요청 개수에서 내가 앞으로 필요로 할 자원들의 수를 가지고서 순번을 매겼다라고 한다면, 탐지 알고리즘은 최대 몇 개가 필요할지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는 거죠. 그저 현재 할당받은 상황에서
각각의 프로세스에서 어떤 요청이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서 교착 상태 여부를 탐지해보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착 상태의 탐지 알고리즘은 매번 자원 할당이 일어날 때마다 호출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얼마나 자주 탐지 알고리즘을 호출해야 하는가는 현재 시스템에서 얼마나 자주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가와도 연관이 되어지겠죠. 또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연루되어지는지, 어떤 공통의 자원들을 가지고서 서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는지와도 상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착 상태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탐지 알고리즘은 좀 드물게 호출해도 되는 것이요.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교착 상태에 연루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착 상태가 좀 더 많이 발생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자주 호출을 해주는 것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들은 딱 정해져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시점마다 탐지 알고리즘들을 호출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 요청을 했는데 즉시 할당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혹시 교착 상태가 일어나서 할당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탐지 알고리즘을 호출을 해서 교착 상태 발생한 프로세스를 찾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지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오버헤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겠죠.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주기적으로 일정한 시간마다 호출하거나 혹은 CPU 이용률을 봐서 CPU 이용률이 어떤 특정 기준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교착 상태라는 것은 뭔가 바쁘게 일하느라고 자원 할당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기하느라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CPU의 이용률이 떨어지게 되어질 테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혹시 무한 대기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있지는 않는가를 찾아보는 방법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착 상태가 감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교착 상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통지해서 시스템 관리자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보거나, 혹은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특정 프로세스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처리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온전한 작업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복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고, 특히 교착 상태에서 회복한다라는 것은, 즉 교착 상태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저희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조건 중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순환 대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1개 이상의 프로세스를 강제로 중지시켜 버리는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리 난간 위에 자동차들이 이렇게 맞닿아 있을 때 상대편 자동차를 끄집어서 다리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행위와 같이 어떤 프로세스인가는 강제로 수행이 중지되어져 버리는 일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교착 상태에 있는 1개 이상의 프로세스로부터 자원을 강제로 뺏어오는 방법도 있겠죠. 완전히 프로세스를 종료시켜 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방법이긴 하나, 여전히 그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기할당받은 자원을 가지고서 어떤 작업들을 일부 수행을 했다가 그 수행했던 내용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즉 교착 상태를 깨트리는 방법이 적용되어졌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의 유실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어떤 프로세스를 희생 프로세스로 삼을 것인지를 시스템 내부적으로 적절한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운영자가 수동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방법은 교착 상태인 모든 프로세스들을 다 종료시킬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미 각각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작업들이 진척되어진 내용들도 다 폐기하게 되어지는, 좀 시스템의 스루풋 차원에서는 부담이 되어지는 일들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좀 더 상대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교착 상태인 모든 프로세스를 다 강제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교착 상태의 그 순환 사이클이 깨질 때까지 하나씩 종료를 해보는 거예요. 한 번에 일괄 종료가 아니라
각 프로세스마다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프로세스마다 강제 종료를 하나씩 수행해 나가면서 강제 종료하고 탐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전히 교착 상태인지를 확인해보고 여전히 교착 상태이다라고 하면 하나 더 종료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물론 어느 프로세스부터 종료해야 하는가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나 프로세스가 이를 처리하고 남은 수행 시간이 얼마인지나 혹은 프로세스가 점유하고 있는 자원의 유형이나 또 자원의 개수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것이고 상황에 맞춰서 적절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것 대신에 프로세스가 할당받은 자원을 선점해버리는, 그러니까 뺏어오는 방법을 통해서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역시 이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에 할당한 어느 자원을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선점된 프로세스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기가 자원을 뺏겼다라고 하면 뺏긴 이후에 그 뺏기기 직전까지 처리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 혹은 전부가 다 무효화되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이후 처리들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느 시점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 것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기아 상태가 발생될 수도 있는, 즉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계속적으로 자원을 다른 프로세스들에게 뺏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라는 문제점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자원들을 선점한다라는 것도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것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한 다수의 문제점들이 함께 관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교착 상태를 예방하거나 회피하거나 혹은 탐지 및 복구하는 이런 복잡한 처리를 하는 대신에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방법들이 일반적인 운영체제에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선택되어지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교착 상태가 얼마나 자주 발생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되어진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정도로 드물게 발생되어지는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라고 하면 매번 프로그램에서 자원들을 할당할 때마다 뭔가 검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처리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운영체제에서는 교착 상태에 대한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는 대책을 통해서 교착 상태 문제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타조 알고리즘이라고도 하는데, 타조가 뭔가 위험에 쫓기게 되어지면 막 가다가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사실은 타조가 먹이를 찾느라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모습을 오인해서 생긴 뜻이라고 합니다. 즉, 타조 알고리즘이란 현재 내 시스템에서는 교착 상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고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교착 상태가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부분들을 시스템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시스템 전체를 재부팅한다라든가 혹은 사용자가 특정 프로그램들을 강제 종료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교착 상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다소 효율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교착 상태를 운영체제 차원에서 적절히 처리해 줄 수 있는 앞서 배웠던 예방이나 회피나 탐지 및 회복이라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